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우리 팔다리의 관절 중에서 실제 중요하지 않은 관절은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관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뭐 손으로 글씨를 쓴다, 뭐 운전한다, 뭐 컴퓨터 두드린다, 뭐 일상생활에 동작을 할 때 보면 이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어깨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일상생활이 그렇게 편하게 움직이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질환인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든 사람이 어깨가 아프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오십견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개 병원에 오시면은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에 내가 오십견에 걸려가지고 어깨 아프고 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치료해달라. 대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럼 오십견이 무슨 병이죠? 하고 되물어보면은 대다수 환자들은 대답하시기는 어깨가 아프니까는 오십견 아니냐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환자들은 어깨가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오십견이라고 아주 단정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어깨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오십견이 아니거든요. 충돌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이 충돌증후라는 병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일이기만 하지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사를 갔다. 안 그러면 뭐 골프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보다 팔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이후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깨가 조금씩 불편해져서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놔뒀더니 시간이 경험하면서 조금 어깨 통증이 동반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특히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올릴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옆으로 누우시다가 아픈 척 어깨가 밑으로 가가지고 체중이 실리면은 아파서 잠을 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증상을 가진 병을 우리는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증후군이라는 병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병이겠지만은 그 발생 원인은 어깨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중에 하나에 극상근이라는 근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퇴행성 변성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뭐 극상근, 퇴행성 변성 이런 단어 쓰니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충돌증후군을 설명하려면은 이런 의학적 단어를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 보면 극상근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고 퇴행성 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때 보면은 상완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구돌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견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실제 의학적 용어입니다. 의학적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을 설명해 드리려면은 이런 의학적 용어를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학적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어깨 관절의 구조하고 기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게 어깨 관절하고 팔의 구조라는 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상완골이거든요. 상완골이니까는 팔뼈입니다. 그리고 이 상완골의 앞에 이런 근육들이 잔뜩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깨를 움직이는 주위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쪽에 여기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앞쪽에 핏장뼈입니다. 그리고 핏장뼈 끝에 붙어있는 이게 바로 견봉이라는 조직이거든요. 어깨 봉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만질 때 보면은 어깨 가장 위쪽에 단단한 뼈를 견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뼈가 조직이 오구돌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더라도 이 견동하고 오구돌기는 이해를 하셔야지만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봉하고 오구돌기 사이에 이런 단단한 인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어깨 관절을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지금 이 까만 줄로 보이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극상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상근은 끝자락이 상완골 요 부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팔의 상완골의 뼈니까 이 팔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거든요.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 극상근은 이 견봉하고 오구돌기하고 인대 구조하고 이 상완골 골두 사이에 극상근은 팔을 들어올 때마다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를 견봉, 오구돌기, 인대 세 가지를 합쳐서 견봉, 오구돌기, 아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깨 구조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이 극상근이 상완골에 붙여가는 부위는 이 견봉, 오구돌기, 아치 밑에서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양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 바로 이 극상근이 상완골 부착 부위죠. 그 부위가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은 압박을 받는 부위는 시간이 경과하면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피가 안 통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퇴행성 변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퇴행성 변성이 일어난 극상근이 그제 아래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은 극상근이 조금씩 손상을 입거든요. 그 손상을 입은 부위에 바로 염증 변화가 생기고 석회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성 변화하고 석회화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간단하게 염증성 변화와 석회화가 원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병이 진행되면은 극상근이 나중에는 조금씩 찢어져서 부분 파열이 일어나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극상근이 완전히 찢어지는 완전 파열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충돌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견봉의 생긴 모양하고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거는 또 견봉하고 오구돌기를 옆면에서 다른 면에서 본 겁니다. 이게 견봉의 모양이고 이게 오구돌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견봉, 오구돌기, 아치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견봉의 생긴 모양이 이런 타입대로 평평한 모양의 견봉, 커브 형태의 견봉, 이런 식으로 훅구 타입의 견봉,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쿠 타입의 견봉은 그 견봉 오구돌기 아치 밑으로 이 후쿠 타입의 견봉에 삐쩍삐쩍한 거 밑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움직일 때마다 견봉 오구돌기 아치 밑에서 후쿠 타입의 견봉이 훨씬 더 극상근의 압박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후쿠 타입의 견봉에서 충돌 증후군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좀 이해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돌 증후군이다. 그러면은 대개는 어깨 관절 자체 이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 자체 이상은 아니죠. 아니고 어깨 관절 상부에 극상근이 퇴행성 변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충돌 증후군하고 오십계원을 다단수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완전히 서로 다른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서로 다른 질환이냐 한번 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관절 자체 이상이 아니라 관절 위쪽에 있는 극상근의 퇴행성 변성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십계원은 이름이 의학적 용어는 그 유착성 관절염이라는 관절낭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부동견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오십견의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를 보시면은 이름 그대로 오십견은 어깨의 관절낭이죠. 그러니까 관절막입니다. 관절막이 유착을 일으켜서 관절이 굳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지면서 2차적으로 어깨가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이니까 충돌 증후군은 관절 바깥쪽 질환이고 오십견은 관절 내부의 질환이라는 차이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십견의 발생 원인은 특별한 원인이나 무슨 다쳤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이도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팔을 수술했다거나 안 그러면 손목이 골절이 입었거나 다쳐가지고 손목을 잘 사용하지 않고 팔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2차적으로 오십견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오십견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돌 증후군도 일정한 그 시간이 경과해서 병이 오래 지속되면은 나중에는 어깨 통증 때문에 관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십견이 아예 똑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오래된 환자는 오십견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감별이 거의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충돌 증후군은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극상근이 상완골 부착부에서 퇴행성 변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 그러는데, 이 극상근이 견봉 오구돌기 아치 밑에서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는 자세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옆으로 60도에서 90도 들어 올리는 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 환자는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상당히 통증이 심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밑으로 이렇게 회전시킨다. 이때 아주 그냥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충돌증후군 환자가 재미있는 거는 이 각도를 벗어나서 그 작은 각도나 나머지 각도에서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런 충돌증후군 환자는 자기 스스로 팔을 움직일 때는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데 남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여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거든요. 아주 재미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증상은 주로 낮보다 밤에 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밤에 주무시다가 어떻게 잠에서 어깨가 밑으로 가서 아픈 척 어깨가 밑으로 깔리면 빡 하고 잠을 깨시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혹시 여기 그런 경험 가지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충돌증후군 환자는 운동 각도는 비교적 정상입니다. 이게 오십견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한 각도에서만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도 오십견과 다른 점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간이 경과하면은 충돌증후군도 어깨가 점차 굳어져가지고 오십견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충돌증후군인지 오십견인지 감별이 아주 어렵게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충돌증후군은 어떤 병이고, 그리고 그 발생 원인, 그 다음에 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충돌증후군과 오십견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완치는 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 도표 비슷하게 써가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돌증후군과 오십견이 혼동을 하는 이유는 혼동을 하는 같은 점입니다. 같은 점을 비교해보면 첫째가 어깨가 통증이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통증이 있는 건 양쪽 다 똑같거든요. 충돌증후군도 그렇고 오십견도 그렇고 똑같이 통증이 있어요. 두 번째가 또 똑같은 점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증후군이나 오십견이나 거의 대다수가 50세를 약간 넘거나 그걸 못 미치거나 그 전후의 나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연령층이 같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성별도 여성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같은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발생하는 연령층이 같고, 그 다음에 증상이 아프면은 어깨 통증이 있고, 잠자다가 아파서 잠이 깨고, 이런 통증이 같기 때문에 우선 혼동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점입니다. 첫째가 관절의 운동 범위입니다. 충돌증후군은 운동은 각도는 비교적 정상이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요거밖에 못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도 아프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렸냐
안 굳어버리냐는 차이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지만 충돌 증후군도 오래 지나면 나중에 오십견이 돼서 굳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충돌 중이라기보다는 오십견이라고 진단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증의 특성입니다. 충돌 증후군은 일정한 각도, 그러니까 팔을 옆으로 60도 내 90도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회전시키면 으악소리 나거든요. 그런데 오십견은 어떤 각도로 움직여도 으악소리가 납니다. 아파가지고.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증상에 대한 설명이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증후군은 관절 바깥쪽의 병변이고, 오십견은 관절 내부의 병변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충돌 증후군의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그 치료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